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가장 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독립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1919년 3.1운동이 됩니다. 3.1운동이 돼요. 자, 어떤 사건이든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나오게 된 배경, 원인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3.1운동의 배경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첫 번째 배경은 일본의 무단 통치예요. 무단 통치라는 건 바로 뭐냐? 1910년대 단무지 통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순무식 지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정말로 10년 가까이 1910년에 경솔국지돼 갖고 1919년까지 엄청나게 당해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맞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바로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이미 질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말하지 않으면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917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세계 약소민족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세계 약소민족을 돕는다. 진심이냐? 그건 진심이냐 아니냐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렇게 써졌지만 이제 살짝 지우고 레닌의 약소민족 지원 약속이에요. 물론 레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바로 이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와준다라는 나라가 하나쯤은 는 거죠.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여러분들 다른 걸 주장한 게 아니라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 민족은, 자,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자결할, 이 농담 저도 던지면서 약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웃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재 개그라서. 자, 자결하라 그 뜻이 아니겠죠? 스스로 자자에 결정할 결자, 바로 무엇이다?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원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 드리면 어떤 식민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식민지로 만든 강한 나라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가 된 약소 민족의 의견도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식민지가 된 약한 나라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민족의 의견을 우리가 낸다라면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민지로 있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대상이 아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대상은 1차 세계대전, 아시죠?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 쉽게 말하면 독일의 식민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식민지한테 자, 독일은 패전국가가 됐으니까 네 식민지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승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국제사회에서는요, 이긴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인 우리나라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독립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독립이 나왔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1918년 또는 1919년이라고 하는데 대한독립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왜 이건 1918년 또는 1919년이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는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음력으로 하면 1918년이 맞아요. 그에 비해서 양력으로 하면 1919년이 됩니다. 이게 음력과 양력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무엇이 되냐? 양력으로 1919년 초에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독립만세,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말 멋진 게 나오죠. 1919년 같은 해 28 독립선언. 여러분들 28 독립선언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도쿄였습니다. 도쿄.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에 유학 갈 정도라면 여러분들 먹고 살만한 집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친일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바로 그 집안의 자제들이 무엇을 한 걸? 아버지가 친일파를 하건 말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저기 심장부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보나마나 그 다음에 잡혀가는 건 뻔하죠.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멋지게 대한독립 선언을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내가 움직였던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여기서 엄청난 얘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종의 승하예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종을 진짜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고종을 얘기를 하느냐? 자, 고종은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왜 잘렸느냐?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잘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그 다음에 황제로 바로 누가?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순종은 너무나도 쉽게 나라를 넘겨줬어요.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종이 진짜 우리의 황제고 그 다음에 순종, 일본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였죠. 근데 그 고종이 건강하던 고종이 갑작스럽게 1919년 1월 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독살설이 퍼지게 되죠. 이 독살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919년 3월은 무엇이냐? 고종의 인산일. 인산일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 되냐? 관이 나가는 날이에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원래 3월 3일로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3일절, 3월 1일로 당겨지게 됐느냐? 거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 여러분들 태극기하고 그 다음이 그 독립선언서가 사람들한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다 인쇄를 했겠죠. 인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인쇄소에서 몰래. 근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뛰어듭니다. 그리고서 총을 딱 꺼내고 너희도 꼼짝 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하고 그러죠. 근데 그 경찰이 한국인이었어요. 인쇄소 사장이 다가갑니다. 쏘지 말라고. 그리고서 당신 한국 사람 아니냐고.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께서, 아니 황제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설득이 됩니다. 근데 이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낸 걸 보면 얼마 뒤에 다른 경찰들도 분명히 여기를 알아낼 것이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조금이라도 당겨서 해라. 그래갖고 결국 3월 3일 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틀을 당겨서 3월 1일 날 봉기를 했다라는 게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3.1 운동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종교계. 민족대표 33인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종교계 민족대표 33인이 먼저 시작을 해요. 이분들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발표하려고 했었으니까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 시민들한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탑골공원에서 드디어 한 학생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5등은 자해야 대한의 독립국인과 대한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바로 3.1운동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3.1운동에서 앞선 쪽은 여러분들 도시지역, 서울이 제일 먼저였고 그리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먼저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도시지역의 시위는 바로 무슨 시위였냐면 평화 시위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원래 3.1운동은 여러분들 공약 3장이라고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보면 공약 3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 보이실 거예요. 이 공약 3장에 보면 3.1운동의 행동 원칙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일체의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일체의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감정대로 하면 쪽발이 새끼들 다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도시에서 평화 시위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나서 하자. 자, 그러다가 이게 누구한테로 가느냐? 농민한테로 퍼져나갑니다. 농촌 지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농민한테 갔는데 이제는 시위 양상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무력 항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력 시위가. 아니, 농민들이 불만이 더 많았다는 얘기냐? 정확하게 맞습니다. 농민들이 불만이 더 많았어요.
아니 왜 농민이 불만이 더 많느냐? 여러분들 1919년이란 연도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1919년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났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농민들은 땅을 뺏겼고 소유자권, 경작권을 뺏겼고 일본 놈들한테 정말 많은 걸 뺏겼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로 된다? 안 된다예요. 뒤집어 엎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니 이게 어디로까지 퍼져나가야 돼? 해외에까지. 무엇을 하냐면 28 독립선언이 일어났던 일본에서 다시 만주에서, 간도에서, 연해주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라고 해갖고 미국까지 이 시위. 결국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3.1운동의 여파로서 만세 시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3.1운동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탄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탄압을 했느냐? 일단 헌병경찰. 헌병경찰과 그 다음에 정식 군대마저도 동원이 됩니다. 이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건은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화성에, 경기도 화성입니다. 여기 제암리란 마을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본 헌병대가 옵니다.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가더니 교회 안에다 밀어놔요. 이때 어머니 한 분이 영문도 모르고 아이를 업고 따라 들어갑니다. 아이를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불 질러버립니다.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당연히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면 밖에서 이미 헌병대, 군인들이 삥 둘러싼 다음에 사격 연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업고 갔던 엄마가 빕니다. 창문을 열고 이렇게 비셨다고 해요. 나 만세 시위, 만세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고 만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나 했다라고 나를 죽여라.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제발 이 어린아이가 설마 만세 시위를 했겠냐고, 얘가 뭘 한다라고 만세 시위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죽여도 좋으니까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근데 어머니 손에 있는 아이를 헌병 경찰 새끼가 오더니 대검으로 찔러버립니다. 짐승도 이딴 짓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아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용서하자. 시간이 벌써 몇 년이 흘렀느냐. 언제 때 얘기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용서하실 정도로 대인배시라면 조금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용서를 할 방법이 없네요. 용서할 방법이 왜 없을까요?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진실된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 일본은 보나마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란 말을 쓰시려면 이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그냥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 방법이 없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느냐? 이거의 영향입니다. 의인은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돼요. 3.1운동의 의인은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이 했던 최대의 민족운동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영향은 바로 무엇이 있었냐? 일단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1910년대 무단 통치였는데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된다?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물론 문화 통치가 됐다라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운동의 한계를 봤습니다. 3.1운동의 한계는 바로 누구였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종교계 민족대표 33인이었어요. 왜? 이제 저 얘기하려는 거구나. 태화관에 모여서 저거 했다가.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태화관에 모여서,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 모여서 자, 독립선언서 낭독해도 됩니다. 왜? 종교계 민족대표 33인은 3.1운동의 첫 번째 지도부입니다. 첫 번째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터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앞에서 제시하고 이끌어주고 잘 끌고 간 다음에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다. 이젠 자기의 능력치를 넘어섰다 하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두 번째 지도부를 뽑아주고 그 다음엔 빠지고 그 다음엔 잡혀가도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잡혀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탑볼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발표를 해도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경찰서에다 전화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체포가 되세요.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뭐가 없어졌냐? 지도부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만세하자라고 해서 모였어요. 대한독립 만세 가슴 벅차게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죠. 야, 만세 3,000번 했는데 목도 아프고 이제 뭐 해야 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지도부 어디 가서 다 잡혀갔는데. 이게 문제예요. 연인원 200만 명입니다. 연인원 200만이란 숫자라면 여러분들 당시에 이걸 잘만 조절을 했다라면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는 숫자예요. 그런 역량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3.1운동이 됩니다. 헌데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건 그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조직을 만들자 해갖고 여기저기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정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저기서 이런 임정이 만들어졌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한테 평화 시위를 했더니 일본이 돌려준 것은 무자비한 탄압이었죠. 제압 약살 사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평화적인 대화로서 하는 이 핵 광복은 맞이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됐냐? 3.1운동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해갖고 무장, 독립투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거 증거가 어디냐? 나중에 무장, 독립투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1919년에 3.1운동이었죠. 1920년에 우리 민족 최대 승리들이 다 나와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다 3.1운동 이듬해였던 192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이거 외에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오사운동. 중국의 대학생들이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일어난 게 1919년 같은 해 오사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국이란 나라는 3.1운동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못하냐. 창피하다 해갖고 터져나온 게 오사운동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간디의 투쟁. 자, 인도의 간디의 투쟁은 간디는 무저항, 불복종, 비폭력 투쟁으로 유명한데 이 간디가 자신의 투쟁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의 배경, 그 다음에 과정, 탄압, 영향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이냐? 3.1운동에서 나온 기미독립선언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만세 시위를. 무슨 소리야? 순종의 인산일이 아니라 어느 날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해갖고 만세 시위를 준비했었죠. 물론 인산일날 터진 건 아니지만 순종의 인산일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이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맞는 얘기죠.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봅니다.
다음과 같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시행된 계기가 된 사건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조선인의 한글 신문 간행을 허용한다. 헌병 경찰 제도 대신 보통 경찰. 문화 통치인데? 문화 통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 경술국지 1910년도 일이죠? 아닙니다. 3.1운동 맞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60만세 운동 역시 배우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문화 통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니라 3.1운동으로 나온 우리나라의 영향, 또 하나의 영향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몇 번이 답이 된다? 3.1운동으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